안녕하세요. 다음은 이제 5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이고요. 자, 5강은 우리가 이제 아까 앞서서 4강에서 제가 CRM에 대해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CRM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CRM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즉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이 개념도 출제가 굉장히 높아요. 볼게요. 자, CRM은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을 우선시한다. 즉 고객 획득보다는 고객 유지에 비중을 둔다. 고객 점유율을 좀 더 유지시키기 위한 거니까 고객 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투원을 통해, 원투원이 결국 1대1이거든요. 1대1을 통해 고객과 기업 모두가 상호 가치를 공유한다. 선별된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고객 행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사적인 접근 체계다. CRM은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고정 고객 확보. 아까 말했죠. 고객 유지. 이게 결국은 고정 고객 확보에 중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단발적 마케팅보다는 이 고객의 평생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스 마케팅보다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알맞은 시기에 최적의 채널을 제공해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다. CRM. 이 CRM에 그 사이클 순서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 순서도 알아두면 좋아요. 먼저 신규 고객을 획득한다. 그 다음에 우수 고객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 우수 고객 유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객을 유지하는 거죠. 이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켰다가 이제 잠재 고객도 좀 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재 고객을 활성화하고 결론은 평생 고객화. 이 사이클 알아둡시다. 다시 먼저 신규 고객을 일단 빨리 획득을 하고 우수 고객을 유지해. 이렇게 해요. 우수 고객 유지. 결국 목적이죠. 우수 고객 유지하고 이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가 증진시켰어? 맞다. 깜빡했다. 잠재 고객 또 활성화시켜야지 하고 잠재 고객 활성화. 그 다음에 오케이. 고객, 신규, 우수 고객, 잠재 고객까지 다 건드려 봤으니까 이제는 평생 고객화로 마무리 지어야겠구나. 쇼부 쳐야겠구나 라고 외웁시다. CRM의 사이클입니다. 자, 그러면 CRM의 특징을 보면요. 자, 고객과의 관계 관리로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는 고객 중심적 경영 방식으로 고객이 필요한 상품,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단순히 마케팅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내부 프로세스의 통합을 요구한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대해 대응할 수가 있다. 정보기술의 기초를 둔 과학적인 제반 환경의 효율적인 활용을 요구한다. 즉 차별적인 타깃 마케팅을 추진해서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의 통합적인 효율성을 제고한다. 결국은 여기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고객 평생 가치. 고객 평생 가치가 핵심이고,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는 고객 중심적 경영 방식. 이것도 시험 기출에 선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서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는 고객 중심적 경영 방식이다.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는 고객 중심적 경영 방식이 CRM이다. 여기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키워드에 교차 판매 전략이랑 추가 판매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데, 교차 판매랑 이제 추가 판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객 개발의 전략 중 하나거든요. 고객을 좀 더 많이 이제 올 수 있게끔 하는. 교차 판매는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상품 계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 상품 계열에다가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상품과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야. 교차 판매. 그래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이 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 교차해서 다른 상품을 교차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교차 판매고, 추가 판매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권유하는 거예요. 얘는 업그레이드. 설비가 뭐 마모됐다든지 뭐 재공급이 필요해. 그럴 때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판매시키는, 그건 추가 판매 전략이다.
어쨌든 요거는 고객 개발 전략 중 하나다. 교차 판매와 추가 판매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 CRM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등장 배경을 한번 봅시다. CRM의 등장 배경. 일단은 크게 네 가지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이 변화해서. 두 번째는 고객이 변화해서. 세 번째는 정보 기술이 변화해서. 네 번째는 마케팅 역할이 변화돼서. 자, 첫 번째 시장의 변화는 뭐냐면 제품 차별화가 이제 희석이 된 거야. 신경제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제품의 품질만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어. 제품 차별화가 이제 잘 안 돼. 품질이 다 거기서 또이또이야. 그리고 전통적인 시장의 지역적인 제한이 무너짐으로써 고객은 이제는 내가 물리적으로 속한 시장뿐 아니라 세계 모든 시장으로서의 접근이 더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증가된 거죠. 또 고객들은 각각 개별 니즈가 있어. 그걸 내가 다 충족을 시키려면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해야 돼. 그 다음에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드는 비용의 최소 3배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중 마케팅, 그러니까 대거, 매스 마케팅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이제 공급이 더 많아졌죠. 그럼 고객은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내가 뭘 선택하면 좋을까? 선택권과 협상력이 증가하고 결국은 소비자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시장의 규제도 완화되었다라는 점, 이런 시장의 변화 때문에 CRM이 등장했고, 다음 고객의 변화. 고객이 다 더 다양해졌어. 인구 통계적 속성도 더 다양해졌어. 그 다음에 고객의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인 고객도 많이 생겼고, 또는 뭐 이제 뭐 도심에서 그냥 빨리 먹고 빨리 이제 좀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패스트푸드 지점들이나 대형 할인 매장에서도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장 봐야 되니까 뭐 24시간 360일 이런 식으로 매장을 또 운영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제 고객의 생활 패턴도 변화되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장의 운영 시간도 변화시키는 생활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인터넷을 포함해서 요즘 멀티미디어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정보 공유가 굉장히 용이해졌거든요. 고객들의 지식도 더 높아졌다. 그다음에 고객들은 이제 제품의 품질만으로 자신들의 만족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기업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의해서도 기업을 평가해, 즉 고객 만족 준거가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은 기대 수준도 많이 상승되었다. 기대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고객 만족시키기 더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기업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고객들은 수많은 대체 상품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로열티도 많이 감소되죠. 충성도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충성도의 변화, 로열티가 감소되었다. 자, 그 다음 배경, 정보기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정보와 기기가 보급되면서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케팅 역할의 변화는요. 뭐 고객 지향성, 관계 지향성, 뭐 1대1 지향성, 고객 점유율 지향성, 다중 채널 지향성. 그냥 지향성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이거 마케팅 역할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CRM의 구성을 해볼 거예요. 요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외워야지만 문제를 결국 풀 수밖에 없는 건데, 자, CRM의 구성 누가 있냐? 메타그룹에서 했습니다. 자, CRM의 구성에는 분석 CRM과 운영 CRM, 협업 CRM이 있는데 각각의 종류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분석 CRM은 정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고객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고객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거. 결국은 타깃 마케팅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스템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창고,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에 ODS, OLAP. 이게 있다면 분석 CRM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ODS, OLAP. 키워드는 타깃 마케팅, 고객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 CRM은 거래 이력 업무 지원, 백오피스의 통합,
서비스 프로세스의 자동화 발효.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까지 위한 거죠. 거래 이력, 업무 지원, 백 오피스 통합,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서비스 프로세스 자동화. 자동화를 돌려야지 뭔가 운영도 좀 여유롭게 유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고객과의 접점을 말 그대로 자동화함으로써 고객 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으로 자, SFA 영업활동 자동 시스템 자동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SF 운영 CRM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TI는 컴퓨터 텔레폰 인티그레이션 컴퓨터와 텔레폰 통합인 거 CTI 그 다음에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 이런 키워드가 있다면 아 운영 CRM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 CRM 거래 이력 업무 지원 백오피스의 통합 서비스 프로세스의 자동화 그래서 영업활동 자동 시스템이 SFA 컴퓨터 텔레폰 인티그레이션 CTI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있다면 아 이거는 운영 CRM이구나. 협업 CRM은 이런 분석, 운영 등 이런 기업의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기술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양한 채널 기술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90년대 이후에 온라인화가 가속되면서 인터넷에 대응하는 신개념의 CRM이기도 합니다. 온라인화가 가속되면서 인터넷에 대응하는 신개념의 CRM. 그래서 여기서의 협업 CRM은 콜센터, 전화, 이메일, 비디오, 팩스, FOD, 팩스 온 디맨드, 우편 요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협업. 자, 다시 해볼게요. 협업은 분석과 운영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기술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90년대 이후 온라인화가 가속되면서 인터넷에 대응하는 신개념의 협업 CRM입니다. 그래서 콜센터 전화라든지 이메일, 비디오, 팩스, FOD, 우편이 협업 CRM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RM의 전략을 좀 볼 건데요. 자, 이 CRM 시스템 구축 수립의 5단계. 야, 이것도 순서와 그 의미를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CRM 시스템 구축 수립 5단계 첫 번째, 먼저 기업 특성에 맞게 고객 전략을 수립해. 고객 개개인이 어떤 채널을 통해 구매를 하는지를 파악해서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해야겠죠. 아까 분석 CRM에서 본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제 확립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고객 분석하고 마케팅을 실시하겠죠.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구매를 창출하고 잠재 고객층과 충성 고객층 등 다양한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시도한다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구매를 창출하고 잠재 고객층과 충성 고객층 등 다양한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는 거.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고객 분석 결과를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활용한다.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교차 구매, 추가 판매, 재구매 이런 거를 통해 평생 고객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객 유지를 위해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까지 한다. 그래서 CRM 시스템 구축 수립 5단계 순서와 의미를 다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고객 전략을 먼저 수립하기. 수립을 먼저 하겠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고객 분석하고 마케팅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고객 분석 결과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구축 수립의 5단계 순서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 수립의 6단계를 한번 볼 겁니다. 전략 수립의 6단계. 자, 요거는 어떤 순서냐면 먼저 환경을 분석하고 고객을 분석한 다음에 CRM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고객에 대한 오퍼를 결정하고 개인화 설계, 대화 설계로 마무리를 합니다. 1, 2, 3, 4, 5, 6 그쵸? 자, 볼게요. 환경 분석. 말 그대로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환경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분석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좀 심층적으로 고객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고객 분석에서 또 나뉘어져. 또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고객 평가와 고객 세분화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고객 평가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고객을 말 그대로 평가하는 거야. 위험성 점수로, 수익성 점수로, RFM 점수로, 커버리지 점수로. 위험성, 특정 고객이 기업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그 위험도를 점수화되는 거. 수익성,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점수, 수익에 기여하는 거. RFM은 recent, 최근, frequency, 빈도, 그 다음에 money, 금액, RFM에 따라 측정된 거야. 그 다음에 커버리지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많이 커버해 줄게. 얼마나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지 충성도의 지표인 거죠. 그리고 또 교차 판매 가능성도 추정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이래서 이 네 가지로 이제 또 고객 평가하는 방법을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세분화 같은 경우는 뭐 구매 행동에 변수가 있다든지 마케팅 접근하는 방법, 인적 특성, 심리적 변수에 따라서 또 고객을 또 세분화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전략 수립 6단계는 1단계 환경을 분석한다. 2단계 고객을 분석하고 3단계 이제 CRM 전략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전략 방향 설정 같은 경우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전략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겠죠. 아까 교차 판매, 추가 판매, 재판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 단가를 증대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거야. 고객 단가를 증대하는 거. 반면에 뭐 이벤트, 외부 업체와의 제휴, 기존 고객 유지 활동, 기존 고객의 추천을 통한 신규 고객 창출, 이걸 MGM 마케팅이라고 하는, 아무튼 이런 것들은 고객 수 증대. 숫자, 머릿수가 증대되는 거잖아. 이벤트 하면 사람들 많이 오죠. 외부 업체와 제휴 맞으면 또 사람들 많이 오죠. 기존 고객 유지하는 것도 사람 수 이제 유지시키게 만드는 거고, 신규 고객 창출도 수를 많게 하는 거니까 고객 수 증대. 그 다음에 다양한 사용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구매 빈도를 증대. 구매 빈도, 그래야지 빈도수가 더 많이 사람들이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객 단가 증대, 고객 수 증대, 구매 빈도 증대. 요거는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중 하나고, 이거는 CRM 전략 방향 설정에 속한다. 자, 다음 네 번째, 고객에 대한 오퍼, 제안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뭐를 줄 거냐, 오퍼. 금전적인 혜택과 비금전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금전적 혜택과 비금전적 혜택이 있는데, 금전적인 거에는 말 그대로 만질 수 있는 돈이죠, 돈. 직접 혜택, 캐시백, 사이버머니, 사은품. 간접 혜택은 상품 점검이나 수리 같은 거 대신 해주는 거. 또 신상품이 출시됐을 때 평가 고객을 활용한다는 거. 또는 뭐 제휴업체를 할인한다든지. 돈과 관련된 거. 만질 수 없는 것들. 비금전적인 것은 뭐 정보 충족 욕구, 자기 존중 욕구,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뭐 거래를 위한 부가적인 혜택으로서는 뭐
사전 유인으로 미리 오세요. 유인하는 거. 할인 쿠폰 줄 테니까 오세요. 저가 상품 무료로 줄 테니까 우리 매장 오세요. 사전 유인하는 거. 사후적 보상으로는 매출액에 따라서 마일리지 나중에 제공해 주는 거.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이면 항공권 무료로 주잖아요. 그런 게 또 있겠죠. 오퍼. 무엇을 줄 것인가? 라는 거죠. 이제 개인화는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여기서도 뭐 특성이 있어요. 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뭐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화 설계. 고객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 고민하는 거예요. 순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순서. 먼저 첫 번째, 환경을 분석한다. 고객을 분석한다. CRM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고객에 대해 무엇을 줄 건지 오퍼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화 설계, 대화 설계로 마무리한다. 라는 점이 전략 수립 6단계가 되겠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이제 ECRM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ECRM. 말 그대로 뭔가 좀 인터넷 약간 약간 그런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복수로만 분산 관리되던 채널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채널로 단일화한 것을 말합니다. ECRM. 그래서 고객의 요구 처리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했고, 또 고객 만족도 극대화하고, 동시에 관련 비용의 수준은 혁신적으로 감소시켰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하나의 채널로 단일화되었으니까 라는 거죠. 그럼 특징이 뭐냐면, 일단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돼요.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돼요. 근데 투자에 비해서 신규 고객의 진입과 관리 소요되는 비용 거의 제로. 그래서 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사실상 초기에만 대규모 투자가 되지, 나중에는 이거 뭐 사람들 오게끔 이제 뭐 관리하고 그런 비용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죠? 인터넷을 통한 단일 통합 채널의 구축이 가능하고, 기존의 복수 채널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절감되었고, 고객 정보 관리의 오류 발생 가능성도 감소되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고객화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이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절차도 단순하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요런 특징이 ECRM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전략이 또 있단 말이에요. ECRM의 전략을 볼 겁니다. 전략은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볼 겁니다. 4가지. 첫 번째, 고객 접근 전략, 고객 유지. 이것도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건가가 시험에 나와요. 고객 만족, 고객 창출, 고객 접근. 여기서 ECRM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객이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누가 뭔가 사라고 자꾸 약간 말을 들으면 뭔가 나를 강요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서 고객을 후원자로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이 되고요.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이 2번째 관문이 되고, 자발적으로 다른 고객을 소개받을 때가 마지막 관문이 되는 걸 말합니다. 고객 접근 전략. 강요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고객에게 먼저 좋은 이미지를 줘서 고객을 후원자로 만들기 위한 거야. 후원자로 만들었어.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방문하게끔 접근하고, 이제는 다른 고객을 또 소개받게 해 만들어주는, 고객을 이제 차근차근 접근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마케팅은요, 퍼미션 마케팅이 있어요. 세스 고딘이 말했는데요. 퍼미션, 허락하는 거야. 오케이. 고객에게 기업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야. 우리 기업 당신에게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하는 거. 퍼미션, 허락, 접근. 그 다음에 옵트인 메일이 있어요. 자, 옵트인 메일 같은 경우는 뭐 허가받은 사람한테만 이메일을 발송하는 거죠. 정크 메일은 고객이 수신을 허락하지 않는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 정크 푸드 몸에 안 좋잖아요. 정크 메일. 요런 게 고객 접근 전략에서의 마케팅이고, 고객 유지는
유지를 시키는 거야. 있는 사람들 유지시키는 거야. 그러면 인센티브 서비스가 있겠죠. 인센티브 서비스.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유지시키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개인화 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화 1대1 마케팅을 실현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개인화 서비스죠. 원스톱 쇼핑. 원스톱 쇼핑. 어디 가지 말고 상품 구입 모두 한 곳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거. 원스톱 쇼핑.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다 있죠. 1층부터 8층까지 다 있죠. 원스톱 쇼핑. 그 다음에 레커멘데이션. 추천하는 거죠. 추천하는 거. 이번에 이거 어떠세요? 하면서 고객 유지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은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상품 구입할 때 나 이거 립밤 사는 게 맞을까?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직접 질문에 답하거나 안내해 주는 거.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거 사면 만족할 거예요. 고객은 만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서비스. 관심 품목이나 찜 기능 있죠. 이거 마음에 들면 내가 이게 버튼 눌러가지고 다음에 또 사이트 들어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개인 홈페이지 기록해 둘 수 있는 서스펜션 서비스. 다음에 매스 커스터마이즈. 이건 뭐냐면 커스터마이즈 하게끔 내가 원하는 사양만 가진 제품들을 이제 개별 고객이 제공해 주는 걸 말해요. 매스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나에게 맞춤화되게 만들어주는 거. Just in time.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Just in time. 딱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고객 상황에 맞춰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Just in time. 그러면 고객은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리마인드 서비스. 뭐 예를 들어 과거 구매한 이력이나 속성으로부터 기념일 당신 생일 언제예요? 그럼 그 생일에 맞춰서 당신 이제 이틀 뒤면 생일이니까 내가 쿠폰 줄게요. 이러면서 구매도 촉진하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 그럼 고객도 만족하겠죠. 한때 CGV에서 생일 쿠폰 주지 않았어요? 그런 거 생일 쿠폰 그런 거. 생일 쿠폰 맞나? 그 생일 기념에 맞춰서 팝콘이랑 콜라 이런 거 좀 할인해서 주는 리마인드 서비스 같은 거죠. 그게 고객을 만족하는 거. 저 그때 정말 만족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고객 창출. 창출을 하려면 일단은 얘기가 오가야 돼.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죠.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자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게시판 기능 같은 거. 인비테이션. 야, 너 인비테이션 받았냐? 너 초대 받았냐? 기존 고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추천해 주도록 유도하는 거야. 인비테이션. 초대장 주는 거죠. 사이트 추천해 주도록 하는 거. 인비테이션. 요거는 고객을 창출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이 CRM의 전략에는 고객 접근, 유지, 만족, 창출이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게 어떤 전략인 건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CRM의 구성 요소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RM의 구성 요소에는요, 이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 인터넷상에서 고객 접점 중심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벤트 마케팅보다는 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마케팅하는 게 이 마케팅.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요. 이 서비스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관리하는 거. 서비스를 관리하는 활동. 고객의 문의, 불만 사항에 따른 고객 서비스 센터를 확보하고 고객 유형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서비스구나. Q&A 서비스, 문의나 불만 사항에 따른 고객 서비스 센터. Q&A 많이 다루잖아요. FAQ, AS, 환불 정책 이런 거. 이 세일즈는 판매,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이 세일즈. 이 커뮤니티. 커뮤니티. 그냥 기업에서 웹사이트나 쇼핑몰 사이트 동호회 활동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문화생활 정보 및 온라인 뉴스레터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커뮤니티. 정보 교환의 매개체 역할인 거야. 기업들은 고객의 문의나 불만 제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서 커뮤니티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커뮤니티. 마지막, 이 시큐리티. 개인정보, 바이러스, 해킹 이런 보호해야 되는 거. 이 시큐리티. 그래서 이 CRM의 구성 요소는 앞에 이자가 붙고
뭐 이제 키워드 뭐 여기 마케팅이라는 설명 불러 있으면 이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센터, 서비스 관련된 거면 이 서비스, 온라인 판매, 세일즈, 커뮤니티, 채널 활동, 마지막 보안, 바이러스, 해킹, 이 시큐리티가 되겠다.